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고난도 독서 문제, 14번에서 17번 지문 됐으니까,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17번 문제는 그동안 정답률로 이야기를 해드리자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14번 문제가 정답률이 58.88%. 그죠? 그래서 둘 중에 한 명 틀렸다. 괜찮네요. 그죠? 그런데 15번 문제가 그게 정답률이 12.15% 됐습니까? 12.15%. 무슨 얘기일까요? 그래, 100명 가운데에서, 그죠? 그러면은 87명이 어떤다고 다이하고 됐습니까? 한 명이 어떤다고요? 몸띠 반이 잘려나가는 중부상 당했다. 됐습니까? 자, 그게 15문제고요. 그럼 16번 문제가 정답률이 14.02% 됐습니까? 14.02%. 자, 뭘 의미할까요? 역시 100명 가운데에서, 그죠? 85명이 전사하고 됐습니까? 한 명이 이건 경상정도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니? 그래서 이번 싸움에서 15번, 16번 문제는 어떤다고? 많은 사람이 죽었더라. 됐습니까? 그렇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10명 가운데에서 그래도 11명, 12명 됐습니까? 그 다음에 14명 됐나요? 그럼 15명까지 온전하게 살아있다는 얘기죠. 됐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살아셔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가르쳐 드렸던 방법을 정확하게 써먹으시면 돼요. 됐습니까?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흔히 말하는 죽임을 당하잖아요. 됐니? 자, 그럼 가봅시다.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가? 라고 하는 거. 자, 따라서 나눠봅시다. 일반적으로 앞에다 1라 쓰시고요. 다시 내려가서 광염성 어류 내부 앞에다가 2. 다시 내려가서 세포막의 삼투 수용체 앞에다가 3. 다시 내려가서 CASR이나 앞에다가 4. 그 전체로 4개 달라고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됐니? 자, 그러면 첫 번째 달라고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어류는 이라고 있어요. 이때 어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다에 사는 우리 바다 물고기, 그 다음 민물에 사는 민물 물고기 다 포함한 어류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 어류는 서식지에 따라서 담수어와 해수어로 어떤 구분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민물고기, 바다 물고기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만약 이제 담수어가 다시 민물고기가 어디에 바닷물에 놓인다면 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세포의 물은 빠져나가고 외부의 이온이 어떻게 한다고요? 세포로 유입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죠? 자, 일단은 어류에는 됐습니까? 어류에는 그죠? 뭐가 존재한다는 거야? 담수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한다면 우리의 민물고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다고요? 존재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해수어라고 하는 물고기 존재하죠. 흔히 말하는 바닷물고기라고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됐니?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담수어, 민물고기가 어디에 놓이게 되면 바닷물에 풀리게 되면 이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데, 더니만은, 자, 이 담수어의 세포에 있던, 됐나요? 세포의 물은 어떻게 한다고요? 빠져나가고, 그죠? 빠져나가고, 됐습니까? 빠져나가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외부의 이온이 어떻게 한다고요? 세포로 유입된다. 그래서 외부에 있던 무엇이요? 이온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세포로 어떻게 한다고요? 유입이 돼버리더라.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한다는 거야? 죽는다라는 이야기죠. 결국은요. 됐습니까? 몸속에 있던, 즉 세포에 있던 물이 어떻게 한다고요? 빠져나가 버리고. 그죠? 자, 바닷물에 있던 이온이 어떻게 한다고요?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잖아. 그럼 죽는다는 이야기죠. 됐습니까? 또 이제 보세요. 이제 해수어가 바닷물고기가 어디에 소위 민물에 놓이게 되면 됐나요? 자, 이제 오히려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세포에 있는 무엇이요? 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빠져나가고 됐습니까? 됐니? 그러면서 오히려 물이 어떻게 한다고요? 외부의 물이 세포로 유입돼 버리더라라는 것. 그래서 외부에, 그죠? 외부에 무엇이, 그래?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다고요? 세포로 유입돼 버리더라. 됐니?
그럼 결국 뭐 한다는 얘기야? 그래, 자기 몸속에 있었던 어떤 이온은 어떤다고요? 바닷물이 아니라 민물에 빠져나가 버리고, 오히려 민물에 있던 그 물이 어떤다고요? 자기 몸으로 들어와 버려. 얘는 어떤다고요? 물 먹어 뒤진다. 미안합니다. 그죠? 예, 뱉어 죽는다는 얘기죠. 예. 자, 조금만 봅시다. 이처럼, 그래서 다시 또 깡 쳐놓고요. 다시 밑줄 쫙 쳐놔봐요. 서식지에 뭐에 따라서 염도차에 따른 물질의 이동은 결국은 세포에 삼투 스트레스를 만다고요. 가드라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그죠? 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세포의, 됐나요? 예. 무엇을? 삼투 스트레스를 됐습니까? 예, 유발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삼투 스트레스를 유발해.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요. 과도할 경우에 세포가 지나치게 어떤가 쪼그라들거나, 됐습니까? 예. 왜 쪼그라들까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세포 안에 있던 물이 어떤다고 빠져나가거나, 됐습니까? 예. 아니면은 팽창에, 다시 한번 외부에 물이 어떤다 세포 내로 들어오거나, 됐니? 그래서 결국은 세포의 손상을, 그죠? 예. 세포의 손상을 어떤다고요? 그렇지. 유발하더라. 그래서 바닷물고기는 바다에 살아야 되고 민물고기는 민물에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다시 오세요. 깡 바랍니다. 요거 다시 밑줄 쫙 쳐놓을까요? 어떤 어류들은 됐나요? 두 곳을 자유롭게 오가는데, 자, 우리는 이들을 뭐라 그런다고요? 광염성 어류라고 한다. 광염성 어류 다시 네모 깡 쳐놓기 바랍니다. 이야, 재밌다.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바로 바다와,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민물을, 됐나요? 예.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어떻게 한다고요? 예. 오가는 그런 물고기 있더라. 그런 물고기를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광염성 어류라고 하더라. 그래서 광염성 어떻게 한다고요? 어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놨네요. 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다시요. 무엇에 대해서? 광염성 어류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내놨더라. 라는 걸 수 있겠죠. 됐니? 예. 그럼 얘는 어떻다라는 거야? 민물에도 서식 가능하고 바닷물에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숭어와 같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아니면 연어와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됐니? 예. 그러면서 이제 두 번에 달락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에 대한 설명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랬더니 이제 보세요. 광염성 어류 내부에는 염도 변화에 대응해서 체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현상. 자, 그게 뭐라고 한다고요? 네모처럼 변합니다. 삼투 조절이라고 합니다. 삼투 조절 자신 네모 깡 쳐놓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두 번의 단락에서는 바로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광염성 어류가 뭘 할 수 있기 때문이야? 왜? 삼투 조절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요? 할 수 있기 때문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이 현상은 보세요. 물이 활발하게 이동하는 기간이 아가미를 중심으로 일어나며 그 중에, 자 보세요. 이온의 흡수 및 방출에 특화된 세포. 그걸 뭐라고 한다고? 이온세포 한다. 이온세포 다시 내볼까? 쳐놓고요. 자, 뭐가 존재한다고요? 이온세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됐니? 예. 그 이온세포가 바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무엇에? 삼투 조절에. 그러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럼 다시요. 이온세포라고 하는 것은 이온의 흡수 및 방출에 특화된 세포를 가지고 이온세포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니? 예. 자, 그러면 다시요. 이 세포의 세포막에는 됐습니까? 예. 자, 에너지를 소모해서 내부의 이온을 배출하거나, 그 다음 외부의 이온을 들여보내는 단백질. 그게 뭘 한다고요? 이온 단백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예. 그럼 다시 한다. 이온 세포에, 자, 얘가 요걸로 얘기합시다. 요걸 이제 세포막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온 세포의 세포 만다고요? 막이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쪽에 이제 세포 안쪽이라고 할게요. 그죠? 세포 내. 됐습니까? 예. 세포 밖이라고 할고요. 얘가 세포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니? 예. 그러면은 이 세포막에 뭐가 존재한다는 거야? 에너지를 소모해서 내부의 이온을 만다고 배출하거나, 됐나요? 아니, 외부의 이온을 들여보내는 단백질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야? 이온 운반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이온, 됐나요? 예. 운반체라고 이야기해 보자. 됐습니까? 그러면 다시요. 이온 운반체 역할이 뭔다고요? 아하.
바로 세포 내에 됐습니까? 이온을 어떻다고요? 배출하게 하거나 됐습니까? 예. 세포 내에 그죠? 예. 이온을 어떻다고요? 방출하게 하거나 됐습니까? 예. 아니면은 세포 밖에 됐나요? 예. 이온을 어떻게 한다고요? 세포 안으로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세포 외부의 이온을, 그죠? 예. 바로 들여보낸다. 그래서 세포 밖에서 이온을 들여보내는, 됐나요? 예.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뭐라는 거야? 이온 운반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니? 예. 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요. 개체가 이제 어디 있을 때? 해수에 있을 때. 해수 일단 다시 합니다. 그럼 개체가 어디 있다고요? 그래, 바닷물에 있더라. 됐습니까? 예. 그럼 해수에 있을 때 이온 세포는 자, 과도하게 유입된 나트륨 이온과 염호 이온을 어디로? 체외로 어떤다고요? 배출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러면 이래 되겠네. 자, 이제 보세요. 자, 어디에 있을 때? 그래, 해수, 바닷물에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염화, 나트륨 이온 할까요? 그죠? 예. 나트륨, 어떻게 한다고요? 이온이라든가.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염화 이온은, 됐나요? 예. 염화 이온과 같은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체외로, 됐습니까? 예. 뭐 한다고요? 방출시켜버려요. 라고 하는 거죠. 이해 되겠니? 예. 자, 한편 이제 개추가 담수 다시 밑줄자, 그죠? 예, 담수라고 하는 것은 민물에 있을 때, 이래 되잖아요. 됐습니까? 예, 민물에 있을 때, 예. 자, 두 이온을, 그죠? 세포로 가져와서 오히려 체액으로 전달한다. 그럼 다시 한다면, 민물에 있을 때는 요 이온을 오히려 탄다고요? 그래, 가져오더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래서 어디에? 체액에다가 탄다고요? 갖다 집어넣게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런 거잖아요. 바닷물에 있다 그러면은 바닷물이 내 몸 안에 있는 것보다도 뭐 하는 거야? 소위 말해서 염화이온과 나트륨이온이 더 많으니까 됐습니까? 예, 그것이 어쩐다고 자꾸 내 몸에 들어오니까 나 그거 뭐 해주고 싶어? 자꾸 내보내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근데 민물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내 몸에 이제 나트륨이라든가 염화이온이 부족하지 않겠니? 그래서 오히려 물에 있는 작은 양이지만 그것을 내가 뭐 하겠다라는 것이 받아들이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봐줘야 되겠지.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옵니다. 이제 이와 함께 이제 광염성 오류는 됐나요? 예, 물의 섭취와 그다음 배뇨 활동을 조절함으로써 결국은 염도차로 인한 수분 불균형도 만다는 거야. 완화할 수 있더라. 그럼 결국은 얘들은 뭐에 의한 거예요? 염도의 어떤다고요? 차이에 따른 됐습니까? 예, 수분의 그죠? 예, 불균형이 어떤다고요? 예, 일어날 수 있더라. 그런데 그것을 무엇은요? 그래, 흔히 말하는 광염성 오류는 만다고요? 조절 가능하더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되겠니? 예, 됐어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조금만 더 가봅시다. 됐습니까? 예. 자, 세포막의 삼투 수용체는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됐니? 예. 자, 앞에서 뭐라 그랬었죠? 저 앞에서 삼투 수용체 외에 세포막에는 에너지를 소모해서 내부의 이온을 배출하거나 외부의 이온을 들여보내는 단백질인, 즉, 이온 운반체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이온 운반체가 있더라. 그런데 방금 전에 뭐라 그랬냐면은, 세포막의 어떤 삼투 수용체는 됐니? 예. 주변 환경을 인식해서 삼투 조절을 돕는 단백질이다. 그럼 다시 갑시다. 예. 자, 여기에 이제 뭐가 있다라고 보냐라고 한다면은, 좋아. 삼투 수용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보자. 됐습니까? 예. 얘가 어떤다고요? 삼투, 어떤다고요? 수용체라고 해보자. 됐나요? 예. 삼투 수용체가. 근데 이 삼투 수용체라고 하는 것은 주변 환경을 인식해서 삼투 조절을 돕는 단백질로 어류의 세포 전체에 고루 분포하지만 특히나 아가미의 이온 세포에 어떤다고 특히나 많더라. 앞에서 얘기했지만 아가미의 어디에 이온 세포에 좀 더 얘기하면 이온 세포의 세포막에 됐습니까? 예, 뭐가요? 요 삼투 수용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됐니? 예, 그게 제일 많아.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삼투 수용체 다시 밑줄 쫙 변합니다. CASR과 TRPV4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 그러면 다시 이제 요 삼투 수용체에 됐나요? 요 삼투 수용체의 대표적인 곳으로서 두 가지를 제시해놨네요. 됐습니까? 예. 그 첫 번째가 뭔데요? 했다면은 CASR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됐니? 또 하나는 됐나요? 예. TRPV 됐습니까? 예, TRPV 한다고요? 포이죠. 됐습니까? TRPV가 대표적인 뭘 한다고요? 삼투수용체. 됐니? 예. 자, 그러면서 CASR 다시 내볼까? 쳐놓고요. 그리고 다시 미출자. 세포 외부의 칼슘 이온 농도를 감지하는 단백질이다. 그대로 갑니다. 다시요. 세포, 됐습니까? 외부에, 됐습니까? 예. 무엇을요? 이온 농도를, 됐나요? 예. 뭐 한다고요? 감지하는. 됐니? 예. 그런 어떤 단백질이더라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해수의 적응을 돕는 역할을 해줍니다. 뭐가요? 얘가요. 그래서 얘는 해수의 적응을 어떻게 한다고요? 돕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CASR이야. 됐니? 예. 그럼 어떻게 이제 갑니다. 이 단백질은 칼슘 이온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일 때만 활성하는 특징을 가진다. 야, 다시. 그럼 얘는 어떨 때 활성하는데 보니까는 칼슘 어떻게 한다고요? 예. 이온 농도가, 그죠? 이온 농도가 어떻게 한다고? 높을 때에만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활성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됐니? 그러면 얘가 낮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활성 안 돼. 됐니? 예. 그러면서 다시요. 예. 자, 활성화 여부에 따라서 또다시 뭐 한다? 형태가 달라져. 그래서 다시 얘는 활성화에 어떻게 한다고요? 예. 여부에 따라서 됐습니까? 예. 뭔가 형태도 어떻게 한다고요? 달라지더라라는 거. 자, 요게 이제 뭐라는 거야? CASR이더라. 했니? 예. 따라서 닫도록 깡 쳐놓고요. 이제 계속 미칩니다. 보세요. CASR은 됐니? 일반적으로 담수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칼슘 이온이 함유되어 있는 해수에서 된다고요? 활성화된다. 그죠? 예. 그래서 얘는 어디에? 해수에서. 됐니? 해수에는 뭐가 많다고요? 칼슘 이온이, 그죠? 예, 많아요. 됐습니까? 예. 자, 그러다 보니까 해수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해수에서 활성화된다. 그죠? 예. 그러면서 활성화된 수용체는 세포 내부에 있는 칼슘 이온 장장소에. 자, 그러면 이제 세포 내부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칼슘, 됐습니까? 예. 여기가 뭐냐? 칼슘 이온 한다고요? 저장소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럼 이 안에는 뭐가 존재한다는 거야? 칼슘이 존재한다. 됐습니까? 예. 됐니? CA 됐나? 존재한다. 자, 그러면 계속 그러면서 이제 활성화된 수용체는 세포 내부의 칼슘 이온 저장소에서 이온 방출 신호를 보내고 됐습니까? 예. 이에 따라서 신호를 받은 저장소에서 그죠? 칼슘 이온이 빠져나온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자, 앞에 나와 있는 삼투 수용체인 CASR이 칼슘 이온 저장소에다가 뭘 한다고요? 칼슘 이온을 어떻게 한다고요? 방출해라 라고 명을 내린다. 그러면 이제 칼슘 이온 저장소에 있던 칼슘 이온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칼슘 이온이 어떻게 한다고요? 밖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빠져나온다. 됐습니까? 예, 됐나요? 예, 됐어? 근데 다시 요소 물어볼게요. 칼슘 이온이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그것은 자, 이 이온세포 외부로 갑니까? 아니죠. 이온세포 내부 안에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됐니? 다시요. 칼슘 이온 저장소에서 됐습니까? 칼슘 이온이 밖으로 빠져나온다. 그럼 밖으로 빠져나오면 아직까지 어디야? 이온세포 내부에 간다는 거죠. 됐니? 예. 그럼 미안합니다만은 됐습니까? 예. 몇 번 문제 보느냐 하게 되면 15번 문제. 됐니? 예, 15문제. 선지 1번. 기억이, 즉, 관용성 어류가 담수에서 해수로 탄다고 이동할 때에, 됐습니까? 예. 자, 이온세포의 칼슘 이온 저장소에서는 칼슘 이온이 세포 바깥으로 빠져나간다. 세포 바깥, 다시 미숫자. 맞나요? 세포 바깥으로 빠져나가니? 아니죠. 그냥 말해도 칼슘 이온 저장소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밖으로 빠져나온다고 했잖아요. 즉, 이 세포의 바깥쪽이 물 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란 얘기야. 됐니? 예. 그럼 쉬운 문제 다음 몇 번이요? 1번, 끝. 이해되셨나요? 됐니? 예. 많이 쏘갔죠. 많이 쏘갔죠. 됐니? 그냥,
칼슘이온 저장소에서 먼저 빠져나온다라고 했잖아요. 됐니? 예. 그죠? 이때 밖이라고 하는 것이 이온세포 바깥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됐나? 예. 그럼 조금만 더 갑시다. 그죠? 예. 자, 이와 달리, 자, TRPV4는, TRPV4 다시 내볼까? 양쳐놓고요. 됐나요? 예. 자, 이제 TRPV4는 어떻게 되는데? 자, 갑니다. 외부의 칼슘 이온이 세포로 들어갈 때의 통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다. 그러면 되겠네? 외부에 있는 무엇이요? 칼슘 이온이 됐습니까? 칼슘 이온이. 자, 어디로? 그래, 이제 세포 내부로 들어갈 때에 뭔 역할을 준다고요? 통로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죠? 통로 역할. 아니?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담수 적응을 돕는 것이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담수, 다시 한다 그러면은 민물 적응을 어떻게 한다고요? 돕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됐니? 예. 그럼 이제 또 한번 가보자. 무슨 얘기냐? 이제 보세요. 예. 이 단백질은 개폐 여부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진다. 얘는 재밌는 것이 개폐 여부에 따라서 됐습니까? 예. 개폐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고요? 형태가 달라져. 됐습니까? 형태가 어떻게 한다고요? 달라진다. 됐니? 예. 저 앞에서 누군요? CSR은 됐습니까? 예. 그래서 활성화 여부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죠? 예.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설명해서 그 통로가 열리느냐 닫히느냐에 따라 가지고 형태가 어떻게 한다고요?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됐니? 예. 그러면서 또 다시 갑니다. 예. 평상시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닫혀 있다가 됐나요? 예. 그러면서 TRPV는 개폐 여부는 세포의 부피에 따라서 결정된다. 자, 얘 다시 갑니다. 예. 뭐 한다고요? 평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닫혀 있어. 됐습니까? 예. 그런데 뭐에? 부피의 여부에 따라서 됐니? 예. 세포의 부피에 따라서 그죠? 예. 세포의 뭐 한다고요? 부피에 따라서 그죠? 예. 다시 결정이 된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세포의 부피는 다시 또 뭐에 따라서? 물의 함량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럼 얘는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물의, 그죠? 예, 함량에 어떻게 한다고요? 영향을 받는다. 예. 이 됐어? 오케이. 그럼 또 보세요. 개체가 이제 담수로 이동하게 되면, 민물로 이동하게 되면, 많은 양의 물이 어떻게 한다고 유입이 된다. 자, 이제 갑니다. 예. 자, 이제 물고기가 어디로 간다고요? 소위 말해서 담수에 가게 돼. 됐습니까? 담수로 이동하게 되면은, 됐니? 예. 자, 물에 어떻게 한다고요? 증가하게 돼. 그럼 갑니다. 물의 양이 어떻게 증가하게 되면은 세포의 부피가 당연히 어떻게 된다고요? 커지게 되겠지? 그러면 세포의 부피가 커지게 되면은 평소에 닫혀있던 이 TRPV가 뭐 한다는 거야? 열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열리면 어떻게 되는데? 자, 앞에서 외부의 칼슘 이온이 내부로 들어오도록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바깥 민물에 있던 칼슘 이온이 어디로? 세포 내부로 들어오게 만들더라라는 이야기지. 이 되겠니? 그래, 그 역할을 해주는 게 TRPV4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세요. 그래서 세포의 부피가 커지게 되므로 TRPV가 열리게 되고 이를 통로로 그죠? 외부의 칼슘 이온이 어디로? 세포로 유입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해되겠니? 그죠? 예, 됐죠? 자, 그럼 미안한데 15번 문제에 선지 3번, 4번 같이 볼게요. 됐습니까? 예. 선지 3번을 보시면 되면은 자, 이 광해성 어류가 서식하는 환경에 염도가 만다 변하지 않는데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TRPV를 통해서 개체로, 그죠? 예, TRPV를 통해 개체로 칼슘 이온이 유입되기는 어렵죠. 됐습니까? 그렇지. 염도가 어떻게 한다고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외부에 있는 칼슘 이온이 내부로 들어오기가 힘들죠. 됐습니까? 예. 이해됐나? 그죠? 왜? 평상시에는 뭐라 그랬어요? 닫혀 있다가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담수로 이동했을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세포에 물이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옴으로써 부피가 증가하고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통로가 열리는 거다. 근데 뭐라고? 소면서 외부 환경의 염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서식 환경의 염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아닌 얘기잖아요. 예. 거기다가 선지 4번 다시 기억이 이제 담수에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온 세포의 이온 운반체들은 외부의 이온을 어디로? 세포 내부로 어떻게 한다고 들여보낸다.
바로 이 TRPV가 뭔 역할을 준다고요? 통로 역할을 해줘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되겠니? 예. 그럼 우리 미안한데 15문제 선지 2번 그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선택했던 것입니다. 다시 보세요. 자, 기억이 담수에서 해수로 이동했을 때에 됐나요? 예. 또 해수에서 담수로 이동했을 때에 CASR의 형태 변화가 관찰된다. 맞니? 예. 자, 이제 보세요. CASR이 됐습니까? 자, 일어났잖아요. 자, 칼슘 이온 농도가 높아질수에만 어떤다 활성화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활성화 여부에 따라서 형태가 어떤다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했지?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자, 뭐라고요? 물고기가 어디 갔다고요? 해수로 갔습니다. 됐나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칼슘 이온 농도가 어떤다고요? 높아지기 때문에 활성화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다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형태가 더 달라졌겠죠? 맞죠? 예. 맞잖아요. 자, 그런데 얘가 이제 어디로 간다고요? 민물로 가보자라는 거야. 됐니? 그러면은 칼슘 이온 농도가 어떻게 한다고요? 낮아지게 되죠? 그럼 이제 활성화된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고 활성화되지 않는 상태로 바뀌어버리죠. 됐습니까? 그래서 형태가 변화 안 변해? 변하게 되는 거잖아요. 됐니? 예.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면서 형태가 어떤다고요? 활성화돼서 변했다가 맞습니까? 다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 어떤다고요? 활성화되지 않음으로써 다른 형태로 또 바뀌게 되겠지. 됐니? 그러면 활성화 여부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선지 2번 어떤다고요? 틀렸다. 아니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됐니? 예. 그러면 선지 5번 마지막. 기억이 염도가 다른 환경으로 이동한다면 결국 이온세포에 소모되는 에너지는 증가한다. 에이, 그건 어딨냐 알아간다 그러면 방금 두 번째 단락에 서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세요. 이 세포의 세포막에는 에너지를 소모해서 내부의 이온을 배출하거나 외부의 이온을 들여보내는 단백질인 이온 운반체가 다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삼투 수용체, 전 뭐라고요? 이온 운반체에 해당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yani CASR, TRPV4 다 이온 수용체가 해당된다. 됐니? 예. 그래 본다면은 선지 5번 내용도 맞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락입니다. 됐나요? 예. 자, CASR이나 TRPV가 작용에 의해서 세포 내의 칼슘 이온의 양이, 자, 세포 내의 칼슘 이온의 양이 늘어난다. 그럼 내가 여기서 물어보자. 자, 보세요. 세포 네 번째 단락이죠. 예, 내의 됐습니까? 예, 칼슘 이온의 양이 어떻게 한다고요? 증가한다. 그럼 이건 지금 민물에 있을 때예요? 아니면은 소위 해수에 있을 때예요? 해수에 있을 때의 세포 내 칼슘 이온 양이 어떻게 한다고요? 늘어나게 되겠죠. 물론 민물에 있을 때는 외부에서 탄다고요. 통로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 늘어날 수 있겠지. 그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떤다고요? 해수 쪽 아닐까? 그러면 해수 쪽에서 탄다고요? 작용될 수 있는 거 일단 CASR 됐습니까? 활성화 되겠냐 안 되겠냐? 당연히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럼 이제 보세요. 예. 세포 내 칼슘 이온의 양이 늘어나게 되면 됐나요? 예. 칼슘 이온에 의해서 연쇄 반응이 세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된다. 그 결과 해수에서는 이온을 배출하는 데 특화된 이온 운반체가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해수에서는 어떤다고요? 배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특화된 됐나요? 예. 이온 운반체가 존재할 것이요. 그러면은 담수에서는 됐습니까? 예. 세포 내 이온 양을 증가하려고 그러면은 통로를 열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세포 바깥에 물에서 어떤다고 세포 내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방금 전에 보세요. 이온을 들여보내는데 특화된 이온 운반체가 추가적으로 또 생성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예. 이온을 어떤다고요? 들여보내는데 어떤다고요? 특화된 어떤다고요? 수송체가 또 어떤다고요? 그래 생성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광염성 오존의 이러한 반응을 통해서 체액의 농도를 유지하는데 그렇지 에너지를 소모하긴 하지만 과도한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도록 조절해 주더라라는 거죠. 이해됐나? 예. 그래. 자, 그러면 이제 14번 문제 됐습니까? 윗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내용 일치를 지우면 되잖아요. 그럼 선지 1번. 어류의 세포가 삼투 스트레스를 받으면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삼투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세포 손상을 일어난다. 이해했습니까? 속도에 달라게 있었죠. 그럼 선지 2번. 이온 세포에서 이온 운반체와 삼투 수용체는 모두 세포막에
그렇죠. 어디에? 이온 세포의 세포막에 이온 운반체, 삼투 수용체 존재하는 거죠. 됐니? 예. 3번. 이온 세포의 삼투 수용체는 칼슘 이온의 연쇄 반응을 유발해서 주변, 잠깐만요. 칼슘 이온의 연쇄 반응을 유발해서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변 환경을 인식해가지고 이후에 칼슘 이온의 연쇄 반응을 어떻게 나타나게 만드는 겁니까? 주변 환경을 인식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됐니? 예. 오, 그렇다 그러면은 선지 3번 내용 틀렸다. 그렇죠? 예. 선지 4번. 이온 세포에서 이온 운반체를 통해서 이온을 세포 안팎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 필요하다. 대신에 이제 이러한 이온 수송체가 됐나요? 생성됨으로써 과도한 에너지가 된다고 소모되지 않도록 해준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마지막. 일반적인 어류가 본래 서식지와 염도가 다른 환경에 놓일 경우에 자, 뭐라고요? 염도차로 인한 수분 불균이 발생합니다. 저 앞에서 얘기했지만 결국 뭐에 의해서? 염도의 차이다라고 했죠. 됐습니까? 예. 요 있네요. 됐습니까? 예. 염도의 차이에 의해서 수분의 불균형이 나타나는데 광염성 어류는 그것을 뭐 할 수 있다 그랬다? 조절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됐나? 예.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됐습니까? 예. 역시 정답률은 14%. 예. 위의 글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보세요. 광염성 어류는 환경에 맞추어서 호르몬의 분비량을 조절함으로써 삼투 조절에 한다고 영향을 미친다. 됐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음은 광염성 어류의 아가미에 작용해서 미칠까요? 삼투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이다. 그럼 어떤 것이 있는데? 자, 보세요. 프롤락틴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이온세포 내부로 유입되는 물의 양을, 물의 양을 어떻게 한다고 줄인다. 자, 프롤락틴 먼저 나왔습니다. 프롤락틴. 됐나요? 예. 됐나요? 예. 다시, 이온세포 내부로 유입되는, 됐나요? 됐나요? 예. 양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줄이는 역할을 해주는 호르몬이다. 그럼 물의 양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결국은 이온세포가 부피가 커지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럼 부피가 커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소위 말해서 TRPV4를 어떻게 한다고요? 닫아놓는 상태로 계속 존재하게 만들 거다라는 거죠. 됐니? 예. 자, 그러면은 선지 1번 한번 보세요. 됐습니까? 예. 가를 투여한 이온세포는 다시 한번 물의 양을 줄이는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죠? 예, 그것은 그렇지 않은 세포에 비해서 됐니? TRPV4의 개폐 상태가 변하기 쉽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물의 양을 줄임으로써 세포의 부피가 커지지 않게 만들고 세포의 부피가 커지지 않게 만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닫아놓는 거죠. 다시 말한다 그러면 세포 부피가 커졌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 개폐 여부가 달라진다. 형태가 달라진다고 얘기했죠. 됐니? 예. 그러면은 오히려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 할 수 있겠죠. 됐나요? 예. 그럼 됐고. 자, 선지 4번 갑시다. 됐나요? 가에는 개체가 해수에서 담수로 이동한 초기에는 분비 활동이 억제되겠군이라고 했는데 아니죠. 개체가 해수에서 담수로 탄다고요? 이동했을 때에 됐습니까? 예, 됐니? 그러면은 물이 어떻다고요? 과도하게 유입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그 물이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의 양을 만나고 줄여주는 역할을 해줄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 프롤락틴 움직여야 돼, 안 움직여야 돼? 활성화 돼야 되는 거죠. 됐니? 예. 그러면 선지 4번 내용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나아갑니다. 스탄리오칼신 됐습니까? 밑줄자. 뭔데요? 칼슘 이온이 이온세포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 자, 뭐냐 보면은 이름 길다, 그죠? 스탄리오칼신, 됐니? 예, 칼신이라고 하는 것은 됐나? 칼슘 이온이 됐습니까? 칼슘 이온이 어디로? 세포 내부로 됐습니까? 내부로 된다고요. 들어가는 것을 뭐 해준다고요? 막아준다. 야, 세포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네, 뭐 한다고요? 막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겠니? 예, 됐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래 되겠네. 자, 저 앞에서 외부의 칼슘 이온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부로, 즉 TRPV 통로를 통해 가지고 된다고요?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칼슘 이온이 세포 내부로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막아준다. 자, 그래 볼 수 있고. 그럼 만약에 바닷물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됐습니까?
오히려 바깥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오는 걸 또 막아주는 역할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이 오히려 어떤다고요? 그래, 소면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 이때 밖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밖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선지 2번. 자, 나를 투여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온세포는 그렇지 않은 세포와는 달리, 미쳤까요? 담수에서 이제 해수로 옮겨졌을 때. 그럼 담수에서 해수로 옮겨지게 되면은 이 이온세포 바깥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온 농도가 높아지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걔들이 들어오겠네? 그걸 어떻게 한다고?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됐니? 그러면 이온 운반체가 생성되지 않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생성돼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까? 그래서 막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됐니? 예. 그래서 그렇지 않은 세포와 달리, 그죠? 예. 바로 담수에서 해수로 옮겼을 때에, 그죠? 예. 이온 운반체가 생성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생성되게 만들어줘야 된다. 됐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지 4번 한 번 더. 나는 됐나요? 예. 개체가 해수에서 담수로 이동한 초기에는 분비 활동이 된다고요. 억제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예. 됐니? 예. 왜냐하게 되면은 일단은 이동한 초기에는 외부에 있는 뭐가 들어와야 되겠어요? 칼슘 이온이 그래도 된다고요. 몸으로 들어와 줘야 되겠지. 그죠? 예. 그런데 그거 막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된다고요. 막아주는 거죠. 대신에 해수에 갔을 때는 어떤다고요? 얘가 과도한 양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니까 활성화돼야 되겠죠. 그죠? 예. 선지 5번. 나에는 됐나요? 해수에 있던 개체가 담수로 이동한 시점에서는 그렇지. 방금 했지만 분비 활동이 어떤다고요? 억제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 선지 5번 일단 나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다 갑니다. 코르티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일반 세포를 이온을 배출하는 데 특화된 이온 세포로 전환합니다. 자, 뭐냐면은 코르티솔 됐습니까? 코르티솔. 그죠? 네, 코르티솔. 자, 얘는 어떤다고요? 일반의 세포를, 자, 바꿔주는 거야. 뭘로 바꿔주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바로 이온을 배출하는데, 그죠? 예, 이온을, 그죠? 예. 배출하는데 어떤다고 특화된 것으로 어떤다고요? 바꿔줍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온을 배출하는 것은 언제를 얘기하는 거지? 바로 바닷물에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선지 3번. 다의 작용이 광연성 어류의 삼투 조절을 만약에 돕고 있다면 됐습니까? 개체의 세포들에게는 됐나요? 예. 해수가 유입된 상태겠군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문제는 이런 거죠. 다의 작용이 감염성 어류의 삼투 조절을 벌써 돕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 됐니? 예, 됐나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개체의 세포들에게는 자, 문제는 해수가 유입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바닷물이 들어오면 안 되죠. 됐습니까? 예. 뭐를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온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지 해수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게 아니잖아요. 됐니? 왜? 만약에 해수라고 한다 그러면 바닷물이 어떤다고요?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됐니? 그럼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물이 들어오게 되면 세포 부피가 늘어나게 되고 그럼 TRPV가 어떤다고 통로가 열려버리잖아요. 됐니? 예. 그러니까 해수라고 이야기하면 곤란하죠. 됐습니까? 틀렸다. X. 됐습니까? 예. 됐니? 다시 뭐를요? 해수가 아니라 됐니? 예. 앞에 있던 이온이 어떤다고요? 들어오는 것을 어떤다고요? 막아주는. 됐습니까? 예. 그런 것.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선지 5번. 그럼 다는 됐나요? 해수에 있던 개체가 다시 담수로 이동한 시점에 그러면은 담수로 이동한 시점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역전되죠. 왜냐하면 얘는 이온 배출에 특화된 상태니까 담수에서는 이온 배출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럼 다음 몇 번이야?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렸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일단은 정확한 내용을 잡아주는 연습을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